44페이지 문벌사회의 갈등과 무신정권의 성립. 자, 여러분 제목에 문벌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벌. 여러분 재벌이란 말 들어봤죠? 재벌. 네. 재벌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돈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 미친 듯이 많은 사람이 재벌이죠. 그렇죠? 네. 재벌할 때 재자는 재산, 재물, 재화 할 때 그 재자예요. 그러니까 돈이에요. 그럼 재벌. 벌은 뭐야? 벌다. 벌. 일나게 많이 벌. 엄청 많다 뭐 그런 뜻이겠죠. 많다 좋다. 그럼 문벌은 뭘까요? 문벌. 아마무 문별이 아니고 문벌. 우와 진짜 윤정신 같아요. 윤종신 같아요. 자, 문 이 문자일까요? 아니야. 그럼 무슨 문자예요? 그럴 이게 그럴 문이에요. 이 문자입니다. 이 문자 무슨 문자인지 알아요? 문. 그쵸? 문. 자, 문은 뭘 상징합니까? 열린 거. 열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문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집안을 뭐라고 불러요? 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문벌은 뭘까요? 집이, 가문이 많다가 아니라 가문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집안이 좋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 집이 막, 야, 우리 집이 대대로 막, 거지였어. 그럼 집안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 높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고려는요, 저기 뭐야, 관료를 1품에서 몇 품까지 나눴다 그랬죠? 구품. 구품이라고 했어요. 구품. 고려나 조선은 구품까지 나눴습니다. 자, 근데 음서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음서. 이상. 음서는 몇 품 이상? 5품. 그렇죠. 5품 이상은 돼야지 음서라고 했죠. 음서가 뭐라고요? 가족들이 시험 안 보고. 그렇죠. 시험 안 보고 관직을 올 수 있는 거. 음서는 시험이 음서라고 했죠. 그래서 네. 5품 이상. 5품 이상은 돼야지 음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지 좀 높은 관직이라고 할 수 있죠. 자랑할 만 하겠죠. 자, 그리고 또 문벌들은요, 돈이 많으니까 최충의 뭐 문헌공도 이런 데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 시험, 음서나 과거를 통해서 관직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관직이 계속 그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뭘 통해서? 음서나 과거를 통해서. 자, 사실상의 귀족이나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장 오빠들 있죠. 엄청 멋있는 실장 오빠들. 실장 오빠가 꼭 어떤 여자 좋아해요? 예쁘지만 가난한 친구 좋아하죠. 그쵸? 둘이 사귀잖아. 둘이 사귀게 되면은 어떤 일이 꼭 벌어집니까? 물 맞아요. 물 맞아요. 그쵸? 엄마가 나오잖아. 엄마가 꼭 모피코트 엄청 비싼 거 입고 와가지고 딱 앉아. 아니 그쪽이 우리 아이랑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막 울면서 저희 어머니 저희는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 뭐 맞아요? 그렇죠. 바로 물사대기 딱 맞죠? 네. 그러니까 재벌집이랑 아무나 결혼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랑 여자는 사실 배달은 남매다 뭐 이런 거 항상 나오는 드라마잖아요. 막장 드라마.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재벌들끼리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 지위가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해. 여러분들 SK 회장 알아요? 네. SK 회장 누군데요? 돈 많은 사람. 최태원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혼하셨지만 와이프가 누구였냐? 전 부인이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급이 맞아야 결혼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대놓고 신분제의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벌은 어떻게 한다? 문벌끼리 결혼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문벌끼리 결혼하는 것도 모자라서 누구랑 결혼하면 최고겠어요. 그렇지. 자기 딸을 왕한테 시집 보내요. 그럼 나는 왕의 뭐가 되는 거야?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서열상 물론 국가의 최고는 왕이지만 서열상 왕보다 높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벌끼리 결혼하는 건 물론 문벌 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왕실과의 혼인을 추진합니다. 특히나 누가 이 경원이 씨 경원이 어디냐면요. 지금의 인천 지역입니다. 지금 인천 지역. 그러니까 이 경원이 씨는 뭐겠어요? 인천 지역의 호족 출신의
후손들이겠죠. 특히 이 경원이 씨들이 왕실과 끊임없는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쌓습니다. 숙종이 있고요. 숙종의 왕후가 있겠죠. 왕후 또는 왕비라고 하겠죠. 숙종의 아들이 예종입니다. 자, 예종과 또 예종의 왕후 사이에서 또 아들이 나오겠죠. 그 아들이 숙예인, 인종입니다. 인종. 인종도 누군가와 결혼을 하겠죠. 그래서 의종을 낳습니다. 의종. 자, 근데 이 경원이 씨의 누구? 특히 이자겸. 이 이자겸의 딸이에요. 예종의 왕후가. 근데 인종의 왕후는 또 누구냐? 또 다른 이자겸의 딸입니다. 에? 뭐라고요? 이게 무슨 족보예요? 이 강아지 족보죠? 자, 보세요. 자, 인종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야. 인종의 엄마가 아빠가 예종이고 엄마가 왕후예요. 근데 이자겸의 딸이면은 그러면은 뭐야? 이자겸은 외할아버지죠? 네. 그러면은 그 엄마의 동생이면 뭐야? 이모죠? 이모랑 결혼한 거야. 이모랑 결혼했어. 근데 그럼 뭐야? 인종은 이모랑 결혼하면서 엄마는 뭐가 되는 거야? 이자겸은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 뭐야 도대체 이게? 완전 개족보죠. 그래서 이자겸이 자기 딸들 연속해서 왕들한테 시집을 보내면서 뭐 족보는 개족보가 되지만 이 사람의 권력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굉장히 커지겠죠. 왕의 장인이자 왕의 외할아버지죠. 뭔 족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왕실 족보가 다 이랬어요.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더 심했습니다. 자신들의 경주 김씨의 그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막 친누나랑 결혼하고 사촌이랑 결혼하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이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네. 그 미라가 발견된 적인데 파라오인데 이걸 분석해 보니까 근친혼을 계속 누적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유전병이 생겨서 이렇게 만장다리에다가 그 입이 가만히 있어도 침을 흘리는 구조였대요. 그러니까 이 부정교합이었던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입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왕실과 중첩해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자겸이. 여러분들 44페이지에 있는 표 보세요. 11대 문종부터 17대 인종 중에 15대 숙종을 제외하고 15대 14대 헌종과 숙종을 제외하고 다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자겸이랑 결혼했어요? 네. 다 이씨의 딸들과 결혼했죠? 그 이씨가 다 뭐다? 다 경원 이씨예요. 거의 5대에 걸쳐서 헌종은 사실 이제 단종처럼 일찍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숙종이 자기 삼촌인데 숙종이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세조랑 단종 같은 관계죠. 어쨌든 계속해서 이씨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씨, 경원 이씨의 힘이 굉장히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겸이 무슨 생각을 품냐? 왕씨가 아니라 우리 이씨가 왕까지 해볼까? 그래서 무슨 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자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이자겸이 원래는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는데 이 척준경이 싸움을 엄청 잘했습니다. 이 여진 정벌할 때 굉장히 활약했던 장군인데 오히려 인종이 이 척준경을 매수해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제거해요. 근데 인종은 또 이 척준경을 나중에 또 제거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통수를 치고 또 통수를 치는 거죠. 아주 냉혹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자겸의 난은 어떻게 됐다? 마무리 지어졌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자겸의 난이 성공했다면 이제 고려는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겠죠. 자,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 정신 차려! 자, 인종이 이때는 어렸어요. 근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쨌든 이자겸의 난을 제압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왕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시켜야겠죠? 왕권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있잖아요.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또 다른 세력을 등용한다. 네. 이때는 개경의 문벌들이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인종 때는 개경의 문벌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서경의 문벌들을 이용해서 서로 대립하게 만듭니다.
서경의 문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묘청. 성이 묘씨가 있어요? 아니, 스님이에요, 스님. 승려들은 이렇게 법명을 쓴다 그랬죠? 네. 원효대사 본명이 뭐라 그랬어? 설사라 그랬잖아. 그치? 이름이 설사인데 원효라는 법명을 썼다. 스님들은 다 이 두 글자예요. 본인 이름이 있지만 스님이 되면서 머리를 밀면서 두 글자짜리 법명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상. 엄청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문장가죠. 정지상.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서경의 문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용해서 개경파와 대립을 시켰는데 이들이 뭘 주장하느냐.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수도를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수도가 옮겨간다는 건 엄청나게 큰일입니다. 자, 근데 개경에 있던 문벌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기반이 다 개경에 있어. 집도 있고, 논밭도 있고, 뭐, 자기 노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개경에서 다시 서경으로 이동한다. 그게 쉽지가 않죠? 당연히 이들은 서경으로의 천도를 반대합니다. 이게 천도한다는 건요, 왕권이 정말 강해야지만 가능해요. 어떤 왕들? 평양천도, 장수왕, 또 사비천도, 성왕. 다 왕권이 강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야지 천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개경 문벌들한테 밀려가지고 이 인종은요, 천도를 그냥 없던 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묘청과 정지상이 말이 좋아서 서경천도 운동이지 사실상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고려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고려 정부군과. 자, 그래서 개경 문벌 중에 대표 누구? 쇠를 산화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죠? 김부식이죠. 쇠를 산화시킬 수 있는 사람. 이걸 못 알아들으면 과학 공부 안 한 거죠. 김부식이 무슨 책 썼어요? 삼국 사기 썼죠? 삼국 사기를 쓴 김부식. 이 김부식이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서경으로의 천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려 전기에 이 이자겸의 난,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문벌들이 지들끼리 대립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자겸이나 김부식이나 정지상, 묘청 이런 사람들이 다 문벌이에요, 문벌. 그들끼리 대립해서 전쟁까지 한 거야. 근데 뭐죠? 내전이 일어났죠? 내전이 일어났다는 건 고려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엉망이란 얘기했죠? 여러분들 신라 말에 어떤 상황이 생각납니까? 진골 귀족 간에 왕이 쟁탈전이 일어난 것 같이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려 사회는 상태가 안 좋아진다. 또 보기에도 이자겸은 왕 인종의 뭐라고요?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야. 서로 이제 근데 장인이자 외할아버지가 이제 외손자이자 사위를 죽이겠다고 서로 이제 다툼 벌이는 모습을 보고 당연히 고려 왕실의 체면도 떨어지겠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등으로 고려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라주세요. 자, 이제 무신 정권입니다. 무신 정권. 무신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 그렇지, 싸우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군인. 군인이죠, 군인.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무신 정권. 그래서 무신 정권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 무신 정변이죠. 무신 정변. 그럼 무신 정변이 왜 일어났느냐? 너무 무시하니까. 그렇죠. 정변이란 말은 뭐예요? 정변? 안 해도 돼요. 정변. 영어로 하면은 쿱이라고 하죠. 쿱. C-O-U-P. 쿱. 이거 불어로 하면 쿠데타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네. 쿠데타 영어 아니에요. 불어예요. 불어. 영어로는 쿱이고. 자, 정권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게 뭐죠? 쿠데타죠? 네. 이거 정변이라고 합니다.
무신들이 뭘 이용해서 자신들의 무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한 거죠. 자,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월급을 제대로 안 줘서. 그쵸? 자, 고려의 군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직업군인이라고 그랬죠? 네. 이들은 뭐라 그랬어? 뭐가 특징이라고 그랬어? 시험이 딱히 없어. 시험이 딱히 없고 세습을 통해서 그 자리를 물려준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대가로 뭘 지급하느냐? 군인전을 지급합니다. 군인전. 전이 뭐예요? 돈이에요? 대부분 밭전자라 그랬잖아. 전식구 할 때나 예? 관료전 할 때나. 이때 당시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자급자족하는 그런 사회였지. 자급자족적 농경 사회였지. 근데 요게 지급이 군인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준 게 아니라 그 땅에 뭘 준 거죠? 쌀. 아이, 노동. 어떻게 한 명도 노급할 때 얘기했잖아. 노급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자기 노동.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조세 수취권 또는 수조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수조권을 준 거예요. 어렵지. 뭐라고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복습했으면 기억이 났을 텐데. 여러분들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어. 내가 월급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싫죠, 당연히. 열받죠? 네. 엄청 킹받게 됩니다. 오. 오. 요새는 킹받는 게 아니라 킹파트라슈 뭐 아니, 이런. 쫑받네. 쫑받는 또 뭐예요? 킹받네. 쫑받네. 아,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쫑받네. 자, 어쨌든, 오케이. 자,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또 뭐 있냐. 무신에 대한 차별. 차별도 있다. 여러분들, 군사령관이 문신이에요, 문신. 자, 지금 귀주대첩의 강감찬, 별무관 누구야? 별무관에 있던 사람, 윤관.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경천도 운동을 제압한 김부식. 이들이 다 문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문신은 총사령관은 문신을 하고 이게 지휘만 내리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나가서 직접 창칼 들고 싸우는 건 누구예요? 무신들이죠. 무신들은 당연히 킹 받겠죠. 네. 나는 힘들게 창칼 들고 목숨 걸고 싸우는데 지네들은 총사령관이라고 뒤에서 명령만 내리네? 이런 불만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누적됩니다. 그러다가 의종 때, 아까 얘기했죠. 인종의 아들 의종 때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무신들끼리 이제 UFC를 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UFC가 뭔데요? 권투. 권투는 아니고. 때리는 거. 이 종합격투기.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싸워야 되니까 평소에 체력 단련용으로 이제 이렇게 격투기를 연마하잖아요. 그렇죠? 오병수바키라고 하는데 이 좀 나이 많은 이소흥이란 대장군이랑 젊은 장교랑 이제 파이팅을 시킵니다. 근데 나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소흥이랑 대장군이 젊은 장교하고 이거 격투기 하다가 져요. 지게 되니까 갑자기 이 이소흥 대장군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 할례라고 하는 문신이 갑자기 오더니 이제 전형적인 간신 같은 사람이죠. 이소흥 대장군의 귓방맹이를 빡 날립니다. 너 나이만 먹고 뭐 하고 있냐고. 완전 속된 말로 꼽준 거죠. 거기다 귓방맹이까지 날렸으니까. 무신들이 어때요? 당연히 킹 받겠죠. 그래서 의종 때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신들을 대거 살해하고 무신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무신정권 시대가 개막되는데 무신정권 시기는 초기, 중기, 송중기 아니죠? 재밌다.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예요. 원효대사 말씀처럼. 후기가 있죠. 자, 여러분 45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회색, 그 그래프 보여요? 45페이지 그래프? 그 회색에 있는 이읍방부터 이읍민까지 거기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유방부터 이유민까지 묶으라고. 그래서 초기 써놓으세요. 초기.
최충원부터 최우까지 이렇게 묶어보세요. 중기. 그럼 나머지 최의, 최항, 김준, 이면, 이문무까지 묶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후기가 되겠죠? 네. 여러분 초기에 보세요. 이의왕부터 이의민까지 무신 집권자들이 대략 몇 년간 집권했어요? 20년. 다 합친 거 말고 평균? 4, 5년. 그렇죠. 4, 5년이죠? 그럼 정상적으로 집권을 마쳤다는 거예요? 못 마쳤다는 거예요? 못 맞췄어요. 신라 말 때랑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죠? 왕이 7년에 먹었다 그랬잖아. 신라 말에는. 똑같은 거예요. 초기에는요. 무신 집권자들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 권력 투쟁을 하기 때문이죠.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뭐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치를 잘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무신인권자들이 다 뭐해?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자신들의 사명을 늘리고 이런 전형적인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 집권자들이 계속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나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의 반대하는 반무신난 같은 게 일어납니다. 조위총이나 뭐 김보당 이런 사람들이 무신정 집권자들을 반대하는 난을 일으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금방 진압됩니다. 그 사람들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일반 농민들. 농민들도 못 살겠다. 그래서 농민 봉기를 일으켜요. 당연히 무신집권기 초기에는 굉장히 사회가 어떻겠어요? 혼란스럽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중방 중심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중방 정치. 중방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고려 중앙정치 기구 중에 중방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 중방은 무신들의 회의 기구거든요. 근데 무신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고려 초 중기에 이 사람들은 차별받아요. 군사령관들이 문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중방에서 뭔가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해도 그게 반영이 안 돼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다 문신들이 결정하니까. 그래서 초기까지만 해도 중방 중심으로 정치를 했다라는 거.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최충원은 몇 년 집권해요? 거기 보시면 표 보세요. 그래프 20 몇 년 하죠? 굉장히 오래 먹네요. 최우는 최충원의 아들입니다. 최우는 몇 년 해먹어요? 그러니까 최우랑 최충원이 거의 합쳐서 50년을 넘게 해먹는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예. 그러면 이때는요. 정권이 안정됐을까요? 불안정했을까요? 안정이 됐으니까 오래 해먹겠죠.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확실히 독점했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최충원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이제 봉사시교라 그래서 교과서에는 없지만 막 자기가 정치 이렇게 잘 해볼게요. 인재를 등용하고 뭐 백성을 생각하며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선전용이야, 선전용. 나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첫 판부터 장난질이죠. 그래서 봉사 10조. 그 다음에 이제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교정도감은 원래 이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 이 교정도감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다 처리합니다. 이 교정도감을 어디다 설치하느냐? 본인 집에다 설치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출근도 하기 싫어. 우리나라 최초의 재택근무죠. 자, 그 다음에 도방이라는 이거 도방 원래 그 이전에 경대승이 만든 거긴 한데 이걸 도방을 확대시킵니다. 도방은 뭐냐? 자신의 뭘 맡는 거야? 경호를 맡는 부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보디가드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최충원은 자신의 정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자기의 아들인 최우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최우 같은 경우에는요. 정방을 설치합니다.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휘둘러요. 인사권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죠? 자를 그치, 임명하고 자를 수 있는 거야. 장군을 시키는데 이 장군을 나랑 친한 놈을 시켜야지 안 친한 놈을 시키면 언제 얘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그쵸? 내가 믿을 수 있는 놈을 중요한 자리에다 앉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충원과 최후 때는 정권이 굉장히 안정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최씨 정권을 뒷받침하던 군대가 뭐냐? 삼별초입니다. 들어봤죠? 삼별초? 네. 네. 삼별초가 이때 무신정권 때 만들어진 군대예요. 자, 후기에는 초기랑 마찬가지로 계속 많이 바뀌죠? 집권자들이 최양에서 최의는 같은 어차피 최충원, 최후의 아들과 손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엔 누구야? 김준. 그 다음엔 이면, 이묘무. 근데 기간도 되게 짧죠? 이것도 역시 뒤에 가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계속 정권이 바뀌어요. 자, 근데 이제 이들 어떤 양상이 벌어지느냐? 왕은 지금까지 허수아비였어요. 무신정권에서는 별로 역할을 한 게 없어. 근데 왕과 왕을 보조해주는 문신들, 그리고 무신집권자들 간에 대립이 벌어집니다. 뭘 놓고? 이때 당시에 이 무신집권 중기나 후기 때는 누가 쳐들어오냐? 그 무서운 누구? 몽골의 침입이 있었어요. 오케이? 네. Let's get it. 자, 그래서 왕과 문신들을 항복하자. 무신들은 끝까지 저항하자. 이렇게 의견이 갈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응. 그러다가 이제 계속 무신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도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 무신 집권자들도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왕과 무신들이 힘을 합쳐서 마지막에 집권자가 누구예요? 이면, 임유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몽골에 항복을 해요. 자, 이제 무신 집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어요. 다시 왕이 다스리는 체제로 넘어가는데, 근데 몽골한테 항복을 했죠? 네. 몽골한테 항복을 했으니까 몽골한테 간섭을 당해요. 근데 몽골이 세운 나라가 뭐다? 원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뭐라고 부른다? 이제는 원 간섭기가 도래한다. 원 간섭기가 도래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앵글 좀. 자, 무신집권에서 만든 군대가 뭐라 그랬죠? 삼별초라고 그랬죠?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저항을 합니다. 네. 몽골의 침입 때 원래 어디로 이동했죠? 개경에서 무신 최후 때 강화도로 저기로 수도를 옮겨요. 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몽골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강화도 강아지 중에 어떤 강아지 있어요? 우리나라 특산 강아지. 진돗개 있죠? 진돗개가 나온 곳이 진도라서 진도예요. 네. 삼별초. 자, 또 여기서 밀려납니다. 이제 어디로 이동해요? 우리나라 최남단의 제주도. 삼별초는 제주도로 또 도망가서 항전을 합니다만, 예, 몽골군이 제주도까지 쫓아와가지고 삼별초를 박살냅니다. 삼별초가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무신정권은 무신정변 이후에 생긴 무신들의 정권이다. 원인은 군인전이 지급받지 못하고 문신들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 무신들이. 그러다가 의종 때 오병수박히 하다가 귓방맹이 맞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무신정변을 일으켰다라는 거.
그래서 무신 정권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무신 집권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반무신난, 농민봉기 같은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무신 회의기구였던 중방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중기에 이르러서 최충원과 최후가 어떻게 교정도감, 도방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최후는 정강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해서 이 정권이 50년 이상 갔다라는 거. 그러다가 후기에는 무신 집권자들이 또 지네들끼리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니까 왕과 문신들이 몽골에게 항복을 하면서 이 무신들을 제거하고 원 간섭기에 들어서게 됐다. 그러나 무신들의 군대였던 삼별초는 끝까지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몽골한테 저항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패배하고 망하게 됐다. 잘라주세요.